2021년 7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노동운동단체 평등노동자회 7월 정책 토론회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건설 과정과 쟁점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쟁점에 대한 토론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회원 설문조사 분석 결과입니다. 30명이 답변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사무금융노조 등의 회원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회원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건설은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다수가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고, 소수가 성공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산별노조 전환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높다라고 답변했습니다만, 전체 응답자의 매우 소수이기 때문에 별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기업별 교섭과 투쟁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주요한 이유로 답변했습니다. 말하자면 산별노조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기업별 노조의 조건 속에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고, 산별노조 투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별 노조의 조건에 따라서 투쟁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산별노조의 전망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업종, 직종 등 다양한 산별 형태를 고민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공공운수노조가 민주노총 산하의 최대 산별노조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그런 업종이나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공운수노조의 산별 전환율이 형식적으로 높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도집행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주요한 이유가 아닌가. 특히 또 금속노조의 경우에는 대공장 지부가 산별노조 중앙인 금속노조의 지도집행력 하에 사실 있지 않는 독자적인 교섭, 투쟁 이런 것을 결정하는 그런 형태 때문에 이런 응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작은 민주노총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업종과 부문이 있다. 공공운수노조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비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 노조 간의 간극을 해소해야 하는 것, 공공운수 사회 서비스 분야의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화하는 것.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가 제일 높습니다만, 동시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떤 간극을 극복하는 것. 최근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어떤 갈등 문제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최근 공공운수노조 내 공정담론이 굉장히 논쟁 중인데,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정규직 노조, 주로 젊은 조합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지부 비정규직 노조이죠. 노동자들 사이에 그런 갈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노동자는 하나다 라는 그 계급적 단결 정신을 사실은 극복해야 한다. 그것을 명심하고 단계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높게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공정에 대한 생각이 기존의 노동자, 87년 이후에 노동을 했던 노동자들과도 많은 차이가 있는 이런 현실도 감안해야 하고, 또 하나는 박근혜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얘기했던 공공부문 비정규 정규직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또 유예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평등노동자의 지역위원회 건설과 더불어서 산별부문 조직화와 관련된 응답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금속노조가 형식적으로 산별노조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역시 기업 지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주요하게 꼽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공무수 노조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어떤 차별 해소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속노조가 추진하는 산업전환기 노조 경영 참여를 통한 노사 공동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결정제의 의미, 현재 뭐 일반론적인 의미는 알 수 있습니다만 현재 금속노조 추진하고 있는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잘 공유가 좀 부족한 그런 상태라고 하는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금속노조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산업전환기에 맞는 투쟁이 필요하다. 그리고 역시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 해소. 이건 뭐 어느 질문에서나 다 한 두 번째 정도 주요한, 두세 번째 정도 주요한 이유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 평등노동자회가 이제 사무금융연맹이나 노조와 관련된 질문인데 이것은 아직은 회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큰 지금 내부 쟁점이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날 토론에서 발제된 핵심 요지는 산별노조가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산업적 이해에 있고 또 수많은 사업장, 직종, 직업 분포되어 있으며 또 통계청 산업분류표상의 직업, 직종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본주의 기술 혁신에 따라서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이 산별노조를 구해가거나 산별노조로 전환하거나 조직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1987 노동자 대투쟁과 산별건설과 관련을 되돌아보면 전노협이 이 산별노조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지역 조직 건설에 치중했고 업종 조직에는 실패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노협이 뭐 그럴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정권과 자본의 포괄적인 전노협 탄압 때문에 전노협이 추구했던 이 산별노조 건설을 실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무전문직 노조의 중심인 업종회의의 경우에는 결국 업종별 부문운동에 머무름으로써 계급적 산별노조 건설에 실패한 측면이다. 대공장 노조는 현청년 대노협 등 재벌체제 속 노동운동을 뭐 강력하게 투쟁을 통해 전개했습니다만 운하청의 계급적 산별노조 건설에 실패했고, 이 대공장 노조가 산별노조의 선두에 서서 산별노조 전화, 산별 이행 현실론과 관련해서 실제 그 역할을 하지 못했고, 현재 산별노조로 전환은 했습니다만 역시 기업별 노조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볼 때 대공장 노조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건설 관련해서 업종연맹 중심으로 민주노총 구성이 됐고, 또 산별로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무늬만 산별노조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 또 2000년부터 노동운동 발전 전략으로 산별로 전환을 모색했지만 여전히 16개 소산별 또는 업종
형태로 머무르고 있다는 점, 이것을 지적할 수 있고, 산별노조 건설의 정책 관련해서는 한국적 산별노조의 상이 뭐냐? 20여 년 전부터 산별노조를 쭉 추진했지만 독일의 그 산별노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이미 독일은 산별노조 자체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가 민요총을 중심으로 독일의 산별노조 모델을 받아들인 점, 그리고 이 노동운동의 정체성의 위기, 과연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내부의 어떤 격차, 분단 구조, 이것으로 볼 때 노동자가 과연 하나인가 라고 하는 문제, 또 산별노조 건설의 엔진이 되어야 할 민주노총 중앙의 역할이 축소된 점, 그리고 산별노조 유지하기 위한 교섭과 투쟁, 재정과 인력, 이 부분에서의 부족함, 그리고 현장에서 노동자 정치의 부재, 이런 문제들이 산별노조를 건설하고 산별노조를 확대 강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고 현실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의 새로운 어떤 전략,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 이번 평등노동자회 2021년 7월 정책 토론회에서 제기되었고, 또 함께 고민해야 될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총회 산별노조 건설 과정과 정점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